안녕하세요. 책 쓰는 직장인 서영관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은 본문입니다. 본문은요, 책을 이루는 거의 한 95%? 96%? 예, 그 정도라고 봐야겠죠. 에필로그, 프롤로그, 목차 정도 빼면 나머지 그 두께의 분량이 다 본문이기 때문에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제 드디어 좀 지루한 그런 싸움이 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빠른 순발력이 아니라 지그시 진득하게 갈 수 있는 지구력의 싸움이죠. 자,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본문을 잘 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열심히 쓰긴 쓰는데 내가 본문을 못 쓰는 이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도대체 얼마만큼의 분량을 뽑아야 책이 되는지, 이 분량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문을 잘 쓰는 방법인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없어요. 본문을 잘 쓰는 방법? 글쎄요, 없어요. 이렇게 하고 딱 끝내면 안 되겠죠. 본문을 잘 쓰는 방법,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해 본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잘 쓰려고 하니까 안 써지는 거예요. 본문은 정말 좀 러프하게, 좀 지저분하게, 마구마구 꾸역꾸역 쓰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순발력이 아니라 지구력의 싸움이기 때문에 좀 진득하게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소설가 브라이스 코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작가로서 성공의 비결은 무거운 엉덩이에 있다. 참 저도 공감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좀 오래 앉아서 타이핑을 하느냐가 얼마만큼의 본문을 뽑아내느냐, 본문을 쓰느냐에 좀 이렇게 관건을 좌우한다고 해야 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말이 좀 막 꼬이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가상의 독자를 앉혀놓고 좀 수다 떨듯이 이야기하시면 돼요. 너무 어려워 마세요. 내가 쓰는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맛집에 대한 이야기를 쓴다. 그러면 좋잖아요. 앉혀놓고 너 어디 거기 가봤니? 그거 먹어봤니? 쓰면 돼요. 부동산 경매에 대한 책을 쓴다. 자, 오늘은 말이야 법원에 갔을 때 어떤 절차를 밟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자, 처음 법원에 갔을 때는 말이야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듯이 그걸 쫙 써나가면 됩니다. 뭐 문법이 어떻고 구어체가 어떻고 뭐 문어체가 어떻고 오타가 나면 어떤가 뭐 흐름이 어떻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국문학과적인 문해창작과적인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글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틀에 얽매이지 말고요. 그냥 가상의 독자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본문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주 유명한 작가죠. 어네스트 헤밍웨이. 그분도요. 초고는 걸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초고는 걸레다. 과연 그분이 진짜 그런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책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맨 처음에 쓰는 원고는 좀 이렇게 러프하고 지저분하다는 얘기죠. 그 헤밍웨이의 정말 대표작인 노인과 바다, 그 노인과 바다도 약 400회 이상 수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비로소 작품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뭐 문법이나 문장이나 오타나 이런 부분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그냥 수다 떨듯이 이야기하듯 그렇게 편안하게 쓰세요. 본문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내가 왜 본문을 못 쓰죠?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자, 우리가 쓰는 책이요. 대부분 보면 이런 대중서, 어떤 자기계발서, 이런 책들을 독자들이 구매할 때 가장 먼저 뭘 볼 것 같아요? 그렇죠. 정보입니다. 정보. 부동산 경매책에서 무슨 아름다운 수려한 어떤 그런 문장을 보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자꾸만 좀 수려하고 미려하고 멋진 이런 미사여구를 싹 섞어서
아름다운 문장을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못 쓰는 겁니다. 독자들은요, 우리 책에서 정보를 얻고 팩트를 얻기를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게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뭐냐면, 조금 쓰고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서 봅니다. 마음에 들까요? 마음에 안 들어요. 또 고칩니다. 그리고 읽어봐요. 흡족하죠. 그럼 또 다음 문장을 씁니다. 또 올라가서 쫙 읽어봐요. 마음에 들까요? 또 마음에 안 들어요. 뭐 한 줄은 또 고칩니다. 자기 검열 하지 마세요. 일단 쓰세요. 본문은요, 진도 빼기입니다. 쫙쫙쫙 뽑아 나가야 돼요. 막 달려 나가야 돼요. 의외로요, 사람들이 우리 글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네. 아, 이 사람은 아주 문장이 아주 매끄럽네. 이게 관심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책에서 정보를 얻고 싶은 거예요. 부동산 경매책을 보고 어떻게 법원 가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명도를 해야 되는지, 책 쓰기 책을 보면서 본문은 어떻게 쓰는 건지, 목차는 어떻게 짜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지. 야, 문장이 정말 매끄럽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고 못 쓰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 자뻑이라고 하죠. 자뻑 금지입니다. 스스로가 멋져, 최고다, 이거 안 돼요. 그럴 필요까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아는 정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 생각을 가장 담백하고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나도 책을 쓰고 싶은데 저는 글재주가 없어서요. 글재주가 없는 게 아니고 용기가 없는 거죠. 글재주하고는 책하고는 별로 그렇게 연관성이 좀 있어 보이지만 상관이 없어요. 글쓰기라는 거는요, 우리가 블로그나 어떤 SNS에 짧게 올리는 그런 게 글쓰기라고 봐야 돼요. 일기를 쓴다거나 이런 부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집약적으로 모여서 한 권을 이루는 게 책이거든요. 책 쓰기는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컨텐츠가 얼마나 신선한가, 얼마나 진실성 있는 나의 경험인가, 그게 중요한 거지. 뭐 글재주가 없어서는 책을 못 써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확실한 컨텐츠만 있으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책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분량에 대한 문제. 소위 이제 우리가 이 한글 프로그램에서 글을 쓰는데 거기가 보면 국배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배판. 이 국배판이 뭐냐면 그냥 A4지예요. A4지. 그냥 대부분이 A4지에다 글을 쓰죠. 근데 이 A4지 한 장에 글을 쫙 쓰면 이 A4지 한 장이 이런 책 2.5페이지가 됩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A4지 10장 쓰면 25페이지죠. A4지 100장 쓰면 250페이지죠. 자, 그러면 A4지 250장을 쓰면 책 한 권을 쓰신 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읽는 책은 한 250에서 300페이지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계산해서 A4지 100장을 쓰면 책 한 권을 쓰신 거죠. 자, 그러면 그래? 야, 그럼 하루에 뭐 A4지 한 10장만 쓰면 열흘이면 책 한 권 쓰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매일 열흘 동안 A4지 10장씩 쓸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절대 못 쓰실걸요. 자,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그럼 하루에 좋아. A4지 한 장씩만 쓰지 뭐. 그러면은 100일이면은 책 한 권이 나오죠. 석 달, 열흘이면 책 한 권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도 힘들어요. 전문적으로 글만 쓰는 전업작가라면 몰라도 저희같이 이게 직장 다니고 하는 사람은 그 정도 분량 뽑기도 좀 힘들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못할 건 아니고 또 가능하죠. 가능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비법 한 가지를 전수해 드리면 국배판이라는 A4지에 물론 쓰기도 하는데 저는요 여기 용지 설정에 가면 있어요. 신국판이라고 하는 그 신국판에 글을 써요. 신국판이 뭐냐면 바로 이런 책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데 뭐 14.5에 뭐 21.7, 뭐 어떤 거는 뭐 15.2에 뭐 22.5 이렇게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한 15cm에 22cm 보시면 돼요. 15cm에 22cm. 그러니까 딱 책 사이즈인 거죠. 한 15cm에 22cm. 딱 요런 책 사이즈입니다. 요 책 사이즈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신국판에다 글을 써요. 그러면요,
뭐 2.5페이지가 어떻고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신곡판에다가 한 페이지 쓰면 그냥 책 1페이지예요. 신곡판 100장을 썼다? 그럼 책 100페이지 쓰신 거예요. 계산하기 너무 편하죠? 자, 보세요. A4지 한 장입니다. A4지 한 장에다가 쓴 거고요.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딱 옮겼을 때 신곡판에 옮기면 2.5페이지가 됩니다. 맞죠? 예. 여러분들이 그냥 A4지에 쓰셔도 되고 신곡판에 쓰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신곡판에 쓰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편하잖아요. 250장을 쓰면 250페이지 책 한 권을 쓴 거잖아요. 뭐 내가 뭐 한 63페이지를 쓰면 63페이지까지 쓴 거잖아요. 그런데 A4지는 계산을 좀 해야 되죠. 17장을 썼으면 내가 몇 페이지 쓴 거야. 곱하기 2.5 해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더. 신곡판으로 쓰실 때는요, 폰트 10으로 해서 자간을 230%로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곡판 한 페이지를 쓰면 보통 한 22줄에서 23줄 정도가 나와요. 우리가 보는 이 책 보면 이게 보통 한 22줄에서 23줄 정도 됩니다. 요게 딱 그 신곡판 사이즈예요. 신곡판 사이즈. 이렇게 신곡판으로 세팅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아마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자, 본문집필 한번 제가 정리해볼게요. 잘 쓸 수 있는 방법. 좀 지긋하게 엉덩이로 앉아서 오랜 시간 써라. 너무 어떤 구어체가 어떻고, 문장이 어떻고, 문법이 어떻고, 그런 거 얽매이지 마라. 그리고 가상의 독자를 앉혀놓고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듯이 써라.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요, 너무 미사여구 섞고 수려하게 쓰려고 하지 마세요. 의외로 남들은 우리 글에 별 관심 없어요. 가장 담백하고 가장 스마트하게 정보만 전달하면 됩니다. 그리고 분량에 대한 문제. 자, 분량. A4지로 쓰시건 아니면 그 신곡판으로 세팅을 해놓고 쓰시건 여러분들 마음인데요. 신곡판으로 한번 써보세요. 다시 이 A4지로 못 넘어갈 겁니다. 자,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 쓰셔야죠. 책을 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책 쓰는 직장인 서영관입니다. 감사합니다.